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육아하는 숨은 고수 발굴 프로그램 숨고맘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아리따운 고수님을 모셨는데요. 정말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한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원어원 CC의 서우입니다. 14년간 헤드헌터로 근무하면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서 인재 채용을 담당했고, 그리고 나머지 후반기에는 스타트업들 대표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공하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학력자들의 성공 공식도 봤지만 사실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은 저학력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훨씬 더 성공하는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성공 공식을 합쳐서 모든 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원어원 커리어 코칭 스쿨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4년간 헤드헌터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헤드헌터들은 대한민국의 한 1% 핵심 인재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임무를 할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요건들 이런 걸 이제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를 찾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최종 연봉 협상까지 하는 거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헤드헌터가 하는 일이었군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고, 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들을 파악하는 아주 현명한 눈을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신 고수님의 어린 시절은 또 어땠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진짜 모범생이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엄마 말 정말 잘 들었고, 선생님 말씀도 정말 잘 들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좀 사춘기가 늦게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롤 모델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민을 엄마한테 얘기하는 순간 엄청 혼났죠. 공부나 하라고. 근데 그때 고2 때 한 1년간을 방황을 하면서 제가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멘토가 될 만한 대학생들, 뭐 친척 언니 오빠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제가 난 경영대학에 가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람들을 돕는 거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이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경영대학에 갔고, 입학한 첫날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왜 경영대학에 지원했는지. 근데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경영대를 졸업해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라고 했더니 모두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던 건데, 그게 아직도 제 동창들 만나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진로를 택했냐면 회계사가 되면 월급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직이다. 그래서 회계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계사 공부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저는 공부 열심히 했고, 그리고 치열한 방황도 했고, 근데 그 방황 결과 제가 이어나간 그 점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더 닷, 네, 그렇죠. 정말 많은 경험들과 내가 했던 고민들이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 네. 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도 많으셨고, 네. 또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현재의 지금의 모습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은데 아까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지금 관심을 갖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원어원 커리어 코칭 스쿨은 저희가 원어원 CC라고 이제 편하게 부를게요. 저희 원어원 CC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 관심사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10,000명 정도의 진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10,000명을 만나서 제가 나름 성공 공식이라고 이제 정리한 것들을 프로그래머 했고, 먼저 여기서는 제대로 된 적성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것 검사를 하나요? 그래서 저희는 다중지능 적성 검사랑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을 받고 나서 사실 여기 온 학생들의 변화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변화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함께 왔던 부모님들도 맞습니다. 변화하시는. 네, 그 부모님들께서 와, 내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와 똑같은 저 나이에 나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부터가 아이와 다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같이 들여다보고 그 재능을 통해서 뭐가 가능할지를 생각한다는 게 그전에는 어려웠잖아요. 엄마가 어떤 직업이 좋으니까 그 전공을 가야 되니까 그 전공에 맞는 성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영수학원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래서 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적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아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어원 CC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대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갖고 있는 적성과 재능에 대해서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랑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아이가 처음에 찾은 그 본인의 관심사에 열정을 쏟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다 잘할 수 있는 그 성취감이 연결이 돼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그거에 긍정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진로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셨던 분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상담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게임을 가지고 하는 경제교육인데, 아이들이 이제 게임 때문에 재미있어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로 아이들의 평소 습관이 바뀌어요. 단순히 아이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하루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경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가죠. 칭찬이 나오고 막 놀라운 경이로움. 그러니까 그걸 본 아이들이 더 신이 나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진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금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아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가 가족의 대화 주제가 바뀌는 맞아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궁금한, 제가 또 경제교육에 관련된 책도 썼고 네. 경제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아까 경제 관련된 프로그램 좀 자세하게 보시는 구독자님들께 좀 소개 부탁드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은 그 캐시플로우라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든 보드게임이에요. 자, 저희가 그룹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처음으로 만난 아이들이 그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먼저 자극을 받는 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했을 때 그거에서 수입이 생기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지출이 나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 이 패러다임을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와, 이 직업은 이렇게 고소득인데 지출은 또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꼭 고소득자가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지출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것 같고, 근데 이 게임을 통해서 기본적인 경제 교육은 들어가지만 사실 이 게임을 마치고 이제 저희가 나누는 수업 내용에서는 다른 것들을 다뤄요. 실제 우리 이제 성인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월급쟁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N잡, 요새는 N잡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N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 돈을 통해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창업 수업을 같이 해요. 아, 창업 수업까지요? 네, 왜냐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합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창업을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데 정말 대단해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성공한 그 유니콘 기업들, 국내 유니콘 기업 그리고 해외 유니콘 기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창업한 기업가를 먼저 설명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 사람들의 그 학력이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정말 나도 가능하겠다를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어떤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도 이런 식으로 변형해보고, 이렇게 더해보고, 이렇게 빼보고,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낸 아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여기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그 아이디어는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 발표만 하고 끝내기 아까울 정도의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고, 그걸 할 때 저는 아이들한테 서로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해요. 근데 대표님이라고 서로를 칭했을 때 아이들이 달라져요. 눈빛이. 내가 대표구나. 근데 그 대표라는 단어를 들어본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업가 정신 씨앗이 일단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일단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보이는 수많은 간판들,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광고를 볼 때도 쟤네는 무슨 서비스를 파는 거지? 무슨 제품이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가 어떤 전공을 택했을 때 그 전공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능한 건 저런 사업의 길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내 성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면 여기를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가는 아이들이 제가 생각해도 야, 너 너무 달라지지 않았니? 그럼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이라면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에 맞는 고소득의 어떠한 직업이 있을까를 궁금해서 왔다가 이 프로그램 하나를 겹치고 나면은 아이들 생각이 완전히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직업이 소득이 많은 직업이 행복이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하셨던 이런 창업의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고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들을 배우면서 세상에 나를 통해서 나의 가치로 돈을 벌고 기여하는 사람의 그런 맞아요. 것까지 맞아요. 너무 훌륭한 과정이라 너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래도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이거는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해요. 서로 교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룹 수업을 해야 이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더라도 여기 온 학생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온 친구는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5시간. 그런데 왔어요. 시간을 들여서 멀리서 네, 찾아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오셨던 학부모는 부산에서 오셨는데 보내고 싶다. 아예 여기에 그냥 방학 때 그 스쿨을 얻어가지고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오프라인의 그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교감하면서 그 친구 우리가 뭐 해외 나가서 문화교류도 하지만 사실 타 지역 친구들과 만나는 것 자체로도 문화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금융 경제 교육을 배우고 뭐 진로를 생각해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심오하고 아까 말씀하신 캠프처럼 정말 짧긴 하지만 저희가 4일짜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짧긴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캠프에 갔을 때 그 느낌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01 CC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사실 한 명 한 명 다 너무 소중해요. 그 친구들이랑 연결감이 좀 남달랐기 때문에 다 소중하지만 최근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아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가 집에 오더니 게임 컴퓨터를 자기 방에서 치우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무 기쁘긴 하지만 잘 믿겨지지 않는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얘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게임 컴퓨터가 방에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따로 한 얘기는 없다. 우리는 경제금융 수업을 했을 뿐이다. 근데 경제금융 수업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만들까라고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경제금융 수업의 기본은 이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가지고 저는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고 나면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돈이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일과 돈을 아이들이 스스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나면 목표가 생기잖아요. 목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주입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었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저는 이게 되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1차 점을 찍으면 저는 그걸 무조건 지원해주고 현실로 가능한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듣고 나잖아요. 세부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캘린더를 쓰고 일단 방에 들어가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게임했던 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괴로우니까 즐겁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치운 건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실제 많은 아이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정하는 것도 이 수업을 통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처음에는 뭐 교복을 택하거나 이런 걸로 봤다가 아, 내가 진짜 원하는 일에 필요한 고등학교는 여기구나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들을 이제 제가 많이 봐요. 그래서 아이들의 변화는 사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 대상의 프로그램도 하시는데 성인도 찾아온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인들도 네. 청년들도 내가 어떤 대학을 갔지만 내가 뭘 잘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네. 우리가 직업을 가진 어른이지만 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은 정말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와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택한 대학생들은 더 고민이 많거든요.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강점을 찾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현장 많은 기업들을 상대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가 정말 어떤 기업에 맞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면접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부모님들이 진로 상담을 더 많이 하세요. 아이 상담하러 왔다가 본인도 진로 상담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면 제 주 분야가 원래 성인들 진로 상담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직업을 찾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창업하는 것도 도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도 계세요. 왜냐하면 정말 100세 시대라는 걸 저는 실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상담하고 갔다가 자기 엄마한테 여기 한번 가서 엄마도 상담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나도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뭔가 경제적 자유라는 거, 경제적 독립이라는 걸 나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내 강점이 뭔지 짐작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문화센터 가서 아무거나 등록하고 시작해 보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확신이 안 든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라고 오시는데 저는
처음에 60대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도 놀랬고요. 근데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사실 그분들은 실행력이 끝내주세요. 여기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자격증 과정 등록하고 거기에 시험 결과 나오면 저한테 바로 피드백 주세요. 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그래서 저 정말 시작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건 사실 청소년 그리고 아예 그렇게 이제 좀 모든 거를 이제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진로를 왜 상담해? 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보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라는 거는 사실 저는 유치원생부터 그리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얘기하기에 되게 좋은 플랫폼이 원어원 CC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